2015년도 제 1, 4분기 우리 주말반 첫날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 바탕화면이라 그러죠. 이걸 바탕화면. 영어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를? 영어로? 바탕화면? 그건 혀가 뒤집어진 소리고.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뭐예요? 데스크탑? 데스크탑이 뭐야? 우리 막둥이. 데스크, 책상, 탑, 위. 뭔 얘기예요? 책상 위라고. 여러분 상 펴놓은 거 상.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디서 해요? 상 펴놓고 먹죠? 상 밑에다 먹는 건 거지잖아. 상 펴놓고 밥 먹고. 책 볼 때 상 펴놓고 하고. 그림 그릴 때 상 펴놓고 하고. 테이블을 펴놓고 하잖아요. 책상 위에다 놓고 뭐든지 하죠? 컴퓨터도 어디다 놓고 하라고? 책상 펼쳐놓고 하라고. 다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다 하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데스크탑인데 꼭 우리말로 바꿔놓더라고. 뭐라고? 바탕화면. 그 바탕화면에 보면은 X자라고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하나는 큰 놈, 하나는 작은 놈.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10. 그 밑에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07. 큰 놈. 큰 X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엑셀 2010이 작동됩니다 하고 이렇게 뜰 거라. 하셨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얘를 실행했더니 화면에 뭐가 하나 또 떴죠? 인증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떴죠? 예. 자, 지금 여기 2010하고 2007하고 비교를 해놨는데요.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라는 메뉴가 있죠. 근데 파일이라는 메뉴가 2010에는 있고 2007에는 없어요. 2007은 요 앞에 동글뱅이 있어요. 동글뱅이. 오피스 단추라고 동글뱅이 있어요. 얘 누르면 똑같이 떠요. 야, 겉모양이 똑같아. 속은 조금 다르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대부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 과정 이름이 뭐냐면 한글 엑셀 주말반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 일정을 엑셀을 먼저 올려놨죠. 확인하고 오신 거예요? 맞아요? 예. 엑셀을 많이 활용을 해요. 먼저. 그래서 엑셀을 먼저 제가 수업을 하려고 엑셀을 먼저 앞에다가 한 7주 과정으로 먼저 하고 한글은 5주 과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팅을 해놓은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이렇게 엑셀 2007이 있으면 동글뱅이 오피스 단추라고 뜰 거고 우리 집에는 엑셀 2010이 깔려 있으면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 그 차이밖에는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책이 2권이 여러분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한글 2010은 당분간 갖고 오지 마세요. 엑셀만 먼저 갖고 오시면 돼요. 엑셀만. 제가 이제 교재를 바꿔오세요 라고 뭐 수업 시간에 전달할 거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교재를 바꿔오시면 돼요. 자, 이 책을 쭉 넘겨보시면 글자도 좀 큼지막하게 잘 돼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실무 과정이나 뭐 자격증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 책자들은 좀 작아요. 글씨도 좀 더 작고. 근데 우리는 주말에 수업을 해보면 연령층이 좀 어리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 그 장년층이라고 하죠. 한 40대, 30, 4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남자 30, 40대하고 좀 달라요. 남자는 사회생활 하면서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지만 우리 주부님들, 대부분 주부님들이시잖아요. 뭐 미혼도 계시겠지만은 살림하시다 보면 컴퓨터 많이 못 하시고 주로 인터넷만 하는데 인터넷도 내 편한 대로만 해. 누가 뭐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하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핸드백 신상은 잘 검색해. 뭐 원하는 정보를 찾아봐라 그러면 그런 건 못 찾는데 핸드백 새로 나온 거 뭐 구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잘 찾아갖고 결제 척척 해갖고 11번 가서 물건 사시더라고. 그럼 그런 거 잘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럼 못하는 사람도 많아. 엑셀은 되게 잘하는데 물건 주문할 줄을 몰라.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깝깝하다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예.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여쭤봐야지.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막내 같아서 제가 막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막내. 예. 막내 같아요. 그렇죠. 예. 엑셀이 뭐예요? 엑셀 사용해 보셨어요? 엑셀 해보셨어요? 조금. 조금이라는 게 어느 만큼? 그냥 표 만드는 거. 여러분 다른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냥 표 만드는 거 조금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아들어요? 이 사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표도 만든대 엑셀에서. 와 그런 거죠. 뭐 피벗 테이블 해봤어요? 부분합 이런 거 안 해보셨죠? 그냥 엑셀 켰다가 안 되니까 끄고 갔나봐. 그 정도. 겁먹지 마세요. 그쵸?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보다 잘할 수 있어요. 왜 표도 만들어 봤대잖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잘 모르시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대충 알고 시작하는 것도 있고 잘 알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아예 잘 알면 괜찮아. 근데 돌팔이처럼 알면 큰일 나. 그런 경우 많아요. 수업 시간에 설명하다 보면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어. 그런 분들 간혹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책으로 말하면 한 30% 정도는 공부하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책에 있는 거를 다 배울지 다 배운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배우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가시는지 이거지 뭐. 자 그러면 엑셀이 뭔지는 알고 오셨을 거 아니야. 대답이 없으시네. 엑셀의 기능은요. 엑셀의 기능은 메모를 잠깐 해볼까요? 뭐 메모해도 뭐 집에 가서 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엑셀의 기능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 전자라는 말은 뺍시다. 어차피 컴퓨터니까 표계산이에요. 표계산. 아까 표도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표계산. 표라는 말은 뭐예요? 가로 세로 줄 쳐가지고 뭐 숫자 입력하지, 성적도 입력하고 가계부 입력, 오늘 얼마 썼다, 뭐 현금 얼마 썼고 배추 사는데 얼마 썼고 쌀 한 포대 사는데 얼마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계산. 합계도 계산, 평균도 계산, 그래갖고 뭐 분석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거 분석. 뭐를 분석하냐면 자료 분석을 해. 자료 분석. 1사분기 현황, 2사분기 현황, 1학년 때 성적, 2학년 때 성적 이런 거를 우리 성적이야 몇 개 없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면 우리 반 학생들이 50명인 30명인데 학생들의 성적을 쭉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여기 중간고사 때는 잘하는데 기말고사 때는 시원찮네. 그리고 월별마다 이제 월 시험도 잠깐 쪽지 시험 같은 것도 봤는데 잘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어. 그런 거를 봐야지. 그러면 상담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요즘 공부를 안 하고 땡땡이 치고 농땡이 치고 돌아다니는 건지 이런 거. 그런 것도 계산하고. 그래서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문서 작성도 해요. 문서 작성. 글자 크게 작게 꾸미고 막 색깔도 넣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해. 이건 기본이야. 문서 작성은 기본이야. 제가 이렇게 글씨 쓰죠? 지금 글씨 썼잖아요. 이렇게 얘도 한다고. 글씨를 써야 그것도 뭐 분석을 하든 계산을 할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차트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차트를 작성해가지고 작성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면 추이 곡선 같은 것도 나오잖아. 내가 음료수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름에 날씨가 35도일 때는 얼마나 팔리고 36도일 때는 얼마나 팔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몇 도일 때 얼마나 팔리고 그걸 분석을 해봐야지.
그거를 숫자로만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로 보면 알잖아. 그래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죠? 교회 다니시는 분,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교구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어. 그러면 사랑교구는 이만큼 읽었대. 뭐 행복교구는 저만큼 읽었대. 그러면 구역장님이 막 전화해. 성경책 많이 읽읍시다. 뭐 이렇게. 그래프로 보는 거야. 그래프. 그럼 그래프로 보면 일목요연하게 착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더 많아요. 굉장히 더 많은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해도 뭐 고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계부를 작성한다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맨 종이에다가 가계부 작성하려면 어렵잖아요. 하다못해 가계부 용지가 있으면 1월 1일 수입 얼마, 지출 얼마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 넘으면 1월 2일 날 넘어가서 또 얼마 쓰고 이렇게 해야 종이가 줄이 쳐져 있어야 편하잖아. 근데 엑셀에는 줄은 쳐져 있어요. 표는 돼 있는데 계산하고 하는 게 어려워요. 요령을 모르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배워두시면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가계부 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얼마큼 나갔고 가스요금이 얼마큼 나가고 이런 거 수도요금이 얼마큼 나가는지를 매달 그래프로 그려요. 제가 이제 월별로 이번 달 가스요금 얼마 나갔어, 수도요금 얼마 나갔어 이런 게 고지서가 오면 엑셀에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로 자동으로 착 출력이 돼요. 그럼 가스요금은 1월 달이 정점이죠. 1, 2월이 쫙 올라가잖아. 수도요금은 7, 8월에 많이 올라가고 전기요금은 뭐 시도 때도 없어. 겨울에도 많이 올라가고 여름에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가을이나 봄에는 조금 내려가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번 달에 전기요금을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할까요? 저는 예전에 헌혈한 거, 헌혈. 제가 헌혈을 한 150번 했는데 헌혈한 내용을 엑셀로 입력을 해가지고 기증을 몇 번 했고 현재 갖고 있는 헌혈 증서는 몇 개를 갖고 있고 또 2011년에 몇 번 했고 2005년에 몇 번 했고 2006년에 몇 번 했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요. 제가 엑셀 배우면서 자료 분석하는 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 과제를 만드세요. 가계부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은 그냥 뭐를 해볼까? 예를 들면은 차계부는 좀 작아. 양이. 가계부는 좀 양이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카드 있죠. 카드 여러분 갖고 있는 신용카드 관리할 수 있게끔. 신용카드가 몇 년 몇 유효기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해 놓으면 또 도난 당하면 큰일 나지. 카드 번호 또 노출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우리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용돈기 입장을 만들어 보라고 꼭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날 용돈을 받았다, 지출을 얼마 했다. 뭐 가계부도 그런 거지만 용돈기 입장은 양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고. 어떤 분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자기 용돈기 입장 하다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지출 내역을 엑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목적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목적을 갖고 공부하면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겁니다. 우리 책에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한 몇 장, 두어 장, 세 장 넘겨보면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엑셀 화면 찾아보세요.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 6페이지, 7페이지다. 찾으셨어요? 어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화면에 어딘지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빨리 책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돼. 뭐 이름 불러가지고 이거 뭡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답변을 해보세요. 자, 저 위에 여기는 우리 책에는 지금 우리 화면에는 빨간 줄이 보이는데 빨간 색깔이 통합문서 1하고 보이는 자리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목 표시죠.
맞아요. 영어로는 타이틀 바. 타이틀이 나타나는 막대기, 긴 막대기라 그래서 제목 표시줄 타이틀 바라 그래요.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해보세요. 더블 클릭. 그랬더니 창이 좀 바뀌었네. 창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그 제목 표시줄 있잖아요. 걔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지나요? 이거를 드래그 한다 그래. 드래그. 그러다가 이제 마우스를 딱 띄면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이걸 드롭. 떨궜다 이거야. 드래그 앤 드롭. 근데 드래그 하면 언젠간 드롭 해야 돼. 종일 비비고 돌아다니진 않잖아.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을 그냥 줄여서 드래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는 그 제목 표시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화면이 꽉 차죠? 맞아요? 이거 여러분 처음 해보시나요? 요건 하실 줄 아시죠? 오른쪽 끄트머리에 밑줄 네모 X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네모 누르면 커지고 작아지는 건 해보셨죠? 이건 1995년도 기술이에요. 방금 전에 여기 더블 클릭하는 거 있었죠? 이건 1998년도 기술이고, 뭐 도찐, 개찐, 그거나 뭐 이거나 똑같은 거지. 그렇죠? 신기술 알려드릴게. 여기를 마우스로 끌고 그냥 내려와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작아졌었는데 작은 상태 말고 딱 붙은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면 똑 떨어져요. 감 똑 떨구듯이. 떨궜어요? 자, 이번에는 얘를 끌고 화면 왼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마우스 있죠? 마우스 요거 화살표. 걔가 왼쪽 벽에 딱 부닥치게끔 끌고 가보세요. 딱 부닥치는 순간 화면 절반만 딱 나타나. 돼요? 자, 그럼 얘를 다시 끌고 오른쪽 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벽. 똑같이 오른쪽 벽 절반. 오른쪽 벽에 딱 달라붙죠? 절반만하게. 이게 2007년 신기술이야. 자, 그 다음에 얘를 제목 표시 있잖아요. 얘를 천장에다가 갖다 붙이세요. 그럼 화면이 턱하니 커져. 응? 100원 내기. 100원짜리 내기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놨죠? 그 다음에 항상 움직이실 때는요, 마우스를 한번 띄었다가 다시 움직여야지, 왼쪽에 벽에 붙여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가서 오른쪽 위에다 그래도 되긴 돼요. 근데 가장 편한 거는 한번 띄었다가 다시 한번 올리면 돼. 이렇게. 안 되나 되나 해보세요. 그거 봐, 다 되지. 초보자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 일단 우긴다. 안 돼요 하고 우긴다. 이게.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지는 않잖아.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안 되면 안 된다.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얘를 이렇게 끌고 내려왔다가 왜 이렇게 내릴까? 밖에 뭐가 좀 있나 좀 보려고 여기. 근데 특별히 볼 게 없거든? 그럼 다시 올려놔야지 뭐. 그렇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딜 찾을 거냐면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어디나 찾아보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어디? 왼쪽 꼭대기. 그렇죠? 파일이라는 메뉴 글자 위에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 녹색 보이시죠? 걔를 더블 클릭하시면 엑셀이 닫혀요. 여러분들 엑셀을 종료할 때, 얘 프로그램 종료할 때 어떻게 종료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X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빨간색 X.
이거 눌러 종료하죠? 요 왼쪽에 있는 엑셀 그림 있잖아. 엑셀 그림. 그거를 더블 클릭해도 닫힌다고. 이거 98년도 기법인데. 아주 오래된 기술인데 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돼. 여기. 어딘지 헷갈리시면 자 보세요. 여기. 이거 여기. 저 끝에.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니까. 걔를 더블 클릭하면은 닫힌다고. 종료하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그런데 거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니라 그 오른쪽서부터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저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새로 만들기. 뭐 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열기도 보이고 인쇄 미리 보기도 보이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어딘지?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아래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 화살표 보이세요? 화살표? 내려가는 삼각형 화살표 있죠? 눌러 보셔가지고 저처럼 위에 표시하면 위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으면 눌러가지고 아래로 표시하면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 화면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싫어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선생님하고 똑같으면 되게 뿌듯해.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선생님 화면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내가 실수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수업이 야간반에도 해요. 야간반. 야간 실무과정에서 하는데 거기 이걸 막 건드리는 수업을 했나봐. 미리. 그래서 그런 거니까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삼각형 화살표 눌러봤더니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세 가지만 있는 게 기본이고요. 나는 열기를 많이 쓸 거거든. 열기 우리. 열기 누르시면 열기 아이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런 거. 노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게 거기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요 정도만 해놓으세요. 요 정도만 해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 어디를 찾아볼 거냐면요. 메뉴 탭. 없다. 우리 책이 없어. 메뉴 탭이 없어. 파일 탭은 있고 시트 탭은 있는데 메뉴 탭은 없어. 그렇죠? 자, 파일, 홈, 삽입, 저 끝에 보기까지 있잖아. 보기. 이거를 우린 메뉴라고 부르고 그 메뉴가 좌에서 우로 쭉 펼쳐져 있죠. 이렇게.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홈에서부터 보기까지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어깨동무한 것처럼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탭 구조라 그래. 탭 구조.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탭이 있고 근데 파일이라는 탭을 누르면 화면이 통째로 바뀌어요. 홈을 누르면 삽입을 누르면 그것만 바뀌는데 파일이라는 탭을 누르면 화면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파일 탭이라고 따로 해놓은 거예요. 파일이라는 개념은 저장하고 불러오고 열기, 새로 만들고 필요 없을 땐 닫고 인쇄하고 이런 거 끝내고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동네를 파일 메뉴라 그래. 파일 탭. 어디 갔든지 파일을 누르면 다 그런 것만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 화장실이나 우리 집 화장실이나 구조가 비슷비슷하죠. 친구 집 화장실 갔더니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진 않잖아. 대부분 똑같잖아요. 그렇죠? 또 친구 집 아파트에 가면 거기도 뭐 복도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엑셀에 있는 메뉴 구조를 여러분이 잘 배워두시면 다른 프로그램 메뉴 구조도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야. 파일이 왼쪽에 있는데 어느 놈 갔더니 파일이 오른쪽에 있고 이러진 않아요. 파일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는 뭐 보기 이렇게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럼 홈은 뭘까? 홈? 홈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홈. 자, 홈. 홈이잖아요, 홈. 홈이란 뜻에는 첫 번째가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이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사전에 보면 집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는 집이라고 안 부르고요. 처음이라고 써요, 처음. 그래서 홈이라는 데를 클릭하면 보통 첫 화면이 나와요.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도 뭐야? 첫 번째 화면 보이는데 홈페이지. 우리 키보드 보실래요? 키보드?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넓은 공간에 우리의 글자 쓰는 난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숫자가 있죠. 그 사이에 홈이라고 있죠. 자, 보세요. 마우스로 제가 이만큼 이때 아무데나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런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이쪽에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놨어요? 그 홈 눌러보세요. 키보드로. 어디로 가나? 키보드에 있는 홈 눌러보시라고. 키보드에 있는 홈. 요거. 키보드에 홈 있죠? 홈. 이거 한번 눌러보시라고. 어디로 가나? 앞으로 가잖아. 앞으로. 처음으로. 맨 앞이든 하여튼 어디든 앞으로 가잖아. 앞으로. 이거 누르면 보통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는 여기 홈이라는 메뉴는, 홈이라는 탭은 뭐냐면 이 메뉴들 중에, 엑셀이라는 메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 첫 번째 메뉴 구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방에다가 홈이라고 붙여놓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상어 지느러미 요리? 이런 건 아니잖아.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김치볶음, 계란말이, 청국장, 뭐 카레라이스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 그게 홈이지. 근데 홈을 딱 눌렀더니 제비찜 요리 이런 건 아니잖아. 자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 누르면 뭐가 있다? 자주 하는 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보통 홈에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뉴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 키보드로 글자를 쓰잖아요. 글자, 숫자, 알파벳, 영어나 우리말이나 숫자 이런 걸 쓰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죠. 네모, 동글뱅이 이런 거, 삼각형, 또 그림, 디카로 찍은 사진이나 내 증명사진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영상, 뭐 소리, mp3 소리 같은 거를 엑셀이 가져와야 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다 삽입이야. 뭐를 집어넣고 싶어 이 안에다가, 그러면 다 삽입이라는 메뉴를 눌러야 나와. 그걸 안 누르면 삽입은 아니면 안 돼요. 삽입에 가면 뭐가 있어요? 피벗 테이블도 있고, 아까 표도 있다. 표. 그림도 있고, 그림. 도형 있어요? 도형 눌러보세요. 종류가 이렇게 많아. 아, 여기 웃는 얼굴 있다. 웃는 얼굴 눌러서 여기다 딱 웃는 얼굴 나왔어. 이런 화살표도 있어요. 이런 화살표도. 이런 거를 집어넣을 때는 어디로 간다? 삽입에 가서 한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집어넣어야 돼. 그래프. 이런 거 홈. 삽입.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은 뭐냐면, 삽입 옆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레이아웃이란 뜻이 뭔가를 또 아셔야 돼. 페이지 레이아웃은 전체적인 윤곽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곽.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엔 어디를 찾을 거냐면요, 행머리글이 어디 있나 보세요. 행머리글이 어디 있어요? A, B, C, D, E, F, G 써있죠? 그게 행머리글이야. 행이 뭐예요? 칸이잖아. 칸. 행이 아니지? 틀렸다 이거 책이. 행은 줄이죠. 행이 줄 아니에요? 줄?
칸은 열이잖아, 열. 그러니까 열 머리끌하고 행 머리끌하고 바뀌었어. 누구야? 이거 책 누가 쓴겨? 정현 씨가 쓴 건데. 행 머리끌은 여기 1, 2, 3, 4 숫자 있는 거 있죠, 왼쪽에. 거기를 행 머리끌. 행 숫자 그래, 행 숫자. 행 번호. 줄 번호. 줄 번호. 그러니까는 행 머리끌 대신에 행이라고 말고 열이라고 고쳐 쓰시고, 왼쪽에 보면 열 머리끌이 아니라 행 머리끌이라고.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잖아, 열. 그러니까 A, B, C, D가 뭐야? 칸 문자, 칸. A가 첫 번째 칸이요. B가 두 번째 칸이요. 칸. 칸은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열이라고 하잖아. 줄은 우리말이고 한자로는 행이라고 하고. 자, 칸 열이 있고요. 행 줄이 있다네. 줄. 그럼 A번째 칸과 1이라는 줄이 만나는 곳이 있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네모. 여기가 A의 첫 번째 셀 그래요. 여러분들은 위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면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이렇게 표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칸 이렇게 줄 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엑셀은 칸 줄로 표현합니다. 그게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줄 칸이라고 얘기할 텐데 미국 사람들은 또 칸 줄로 얘기하나 봐.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숫자가 많아서 내려가는 건 숫자로 쓰고 옆으로 가는 거는 글자를 썼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C의 7번째를 선택해 보세요. C의 7번째. C의 7. C의 8은 좀 발음이 안 좋아. 그래서 C의 7. 그럼 C와 7이 만나는 데 있죠? 이게 C7이야. C7 셀 이렇게 얘기하지. 셀.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셀이라고 부른다. 셀. 영어로는 CELL. 셀. 우리말로 세포.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몸통이 있는데 엑셀이라는 몸통 안에는 각각의 칸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셀이라는 셀. 셀이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밑으로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옆으로는 얼마나 많을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유람해 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이 엔터 있죠. 엔터가 두 군데 있어요. 글자 칸에도 엔터가 있고 오른쪽 숫자 칸에도 숫자판에도 글자가 있어요. 엔터를 누르고 있으면 쫙 내려가요. 그런데 쉬프트 키 있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 엔터를 치면 올라간다고. 엔터 치면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누르면 올라가고. 그렇죠? 자, 키보드 제일 왼쪽에 TAB 탭이라고 있어요. 탭. 아까 뭐 파일 탭, 홈 탭 이런 탭이란 얘기가 있었다 그랬는데 키보드 탭이 있죠? 그거 막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르고 계셔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죠? 근데 쉬프트 키 누르고 탭 눌러보세요. 이러면 되지. 엄지로 쉬프트 누르고 검지로 탭 누르면 되지. 꼭 그게 왜 두 손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한 손으로 가도 되지. 그럼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뭐 하니까 반대로도 되고 이러더라 이거지. 원래 쉬프트가 이거 아니 반대 저거 이런 뜻이에요. 원래 쉬프트는 상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데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위에 거 눌러라. 위에 거. 그러니까 쌍기역 누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누르면 기역이지만 쉬프트 누르고 기역을 누르면 쌍기역이 되는 거죠. 위에 거 누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터를 같은 경우에는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고 엔터 치면 내려가고. 자, 그런데 자, 이번 두 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키보드 제일 왼쪽 밑에 있는 탭, 그 컨트롤 키 CTRL 누른 상태로 내려가 보세요. 화살표로. 내려가셨어요? 쉽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 여기 컨트롤 키 있잖아. 얘 누른 상태로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안 되니까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148,576 내려갔어요? 여기 끝이야. 그러니까 148,576개를 한 칸에다가 쭉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 B, C, D 가잖아. A, B, C, D. 그럼 저 끝으로 가면 이제 X, Y, Z. Z가 26번째고 A, A, B 이게 27, 28, 29, 30, 31, 32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그럼 어디로 가요? 자, 1048 576까지 갔죠. 1048 576까지 갔는데 여기는 XFD라고 돼 있죠. XFD는 16,384번째예요. 옆으로 16,384개 칸이 있다고. 이게 다 곱하면 얼마야? 계산 안 될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홈 눌러보세요. 홈은 어디 있어? 그 숫자와 글자 사이에 홈이 있잖아.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 맨 앞에 A 첫 번째로 가. 홈 누르면 앞으로 가는데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 맨 앞으로. 옆작공이 잘못 얘기했어요. 동시가 아니고요.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홈 누르는 거예요. 홈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이렇게 동시에 착 누르는 건 없어요. 컴퓨터는 먼저 미리 누르고 뭐를?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나 ALT 키 있죠? CTRL, ALT, 쉬프트 이거 있잖아요. ABCD 말고 글자가 여러 개 써 있는 거 얘들은 먼저 누른 상태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다른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동시에 누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무데나 있는데 홈키 누르면 그냥 앞으로만 가잖아. 근데 컨트롤 홈 누르면 어떻게 돼? 맨 앞으로 A 첫 번째로 간다고. 그럼 뭐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지금 시간이 39분입니다. 40분이라고 치고 50분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10분간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엑셀이 실행이 된 상태니까는요. B의 두 번째 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B의 두 번째 셀. 셀 주소라 그래요. B의 두 번째라고 쓴 B2 이렇게 읽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셀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셀 주소. 그러니까 A의 첫 번째, A의 두 번째, A의 세 번째, A의 네 번째에서 A의 몇 번째까지 아까 148,000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A의 두 번째, B의 두 번째, C의 두 번째 그 셀 주소라고 부르고 책에서는 B의 두 번째를 클릭하세요 라고 해서 B와 E가 맞는 데를 클릭했더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어디? 이름 상자. 이름 상자 확인해 보세요. A라는 글자 위에 보면 거기 B2라고 나올 거예요.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걔가 어디를 찍혔구나 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F의 10번째 찍어보세요. F의 10번째. F의 10번째 어딘지 아시겠죠?
그럼 F에 100만 번째 찍어보세요. A에 100만 번째. 그럼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뭐 20번째 같으면 하겠는데 10,000번째 그러면 귀찮잖아. 그럼 여기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요. F에 100만 번째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100만 번째라고 쓰세요. 엔터를 탁 치면 A 100만 번째 가요. 이름 상자에다가 Z에 5,000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Z에 5,000번째로 간다고. 이렇게 여기 이름 상자 어딘지 아시겠죠? 이름 상자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셀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A의 첫 번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의 5,000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의 5,000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A 5,000번째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우스로 내가 클릭해도 가지만 마우스로 클릭하러 가기가 귀찮은데 어려운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소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쓰시면 되고 엔터를 치면 그걸로 간다고. 자, 이번엔 이렇게 써볼 거예요. 거기다가 B의 두 번째에다 이렇게 써볼 거예요. 북촌팔경이라고 써보세요. 북촌팔경이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네? 자, 북촌팔경이라고 쓰셨어요? 자, 그럼 옆에다가 북촌팔경 옆에다가 그러면 아까 북촌팔경 쓰고 엔터를 치지 말고 그냥 오른쪽 화살표 눌러도 돼요. 오른쪽 화살표. 아니면 탭키 눌러도 옆으로 간다. 탭키. 엔터 치면 내려가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엔터 치면 내려가고 쉬프트 엔터 치면 올라가고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고. 에이 몰라 마우스로 찍으면 돼. 뭐 이러면 되지 뭘. 마우스로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쓸 겁니다. 창덕궁 그런데 살면 좋을 텐데. 창덕궁에 살면. 자, 북촌팔경 밑에는 또 뭐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니까 북촌일경이라고 쓰래. 북촌일경. 또 북촌이경도 쓰고 북촌삼경도 쓰고 북촌사경도 쓰고 쓰래요. 근데 막 짜증나. 북촌일경, 북촌이경, 북촌삼경, 북촌사경, 북촌백경까지, 백경은 없겠지. 북촌팔경까지 있겠지만은 이걸 다 쓰려니까 귀찮거든. 사람은 꾀가 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북촌일경이라고 일단은 써놓고요. 어딘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끄트머리. 어느 셀을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커멓게 테두리가 굵게 보이죠? 굵게 보이는 것 중에 오른쪽 아래 거기 점이 하나 있어요. 점. 거기다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보세요. 굵은 십자가가 아니라 점에다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가 나타나요. 요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댔어요? 이때 왼쪽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서서히 쫙쫙쫙쫙 좀 내려가 보세요. 봐라? 그랬더니 막 숫자가 바뀌네? 아이, 북촌일경 썼잖요. 점을 잘 찾으셔야 돼. 남의 점 찾으면 안 되고 내 점 여기 점 누른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 숫자가 증가가 돼요. 그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 채우기 기능이라 그래. 자동 채우기 기능. 적지 마세요. 뒤에 또 나와. 자, 10페이지 보니까는
북촌팔경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좌우 상하 화살표 움직이는 거 있죠? 그리고 탭키 누르는 것도 있고 쉬프트 탭키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컨트롤 홈 누르는 것도 있고 컨트롤 엔드 누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보여요? 뭔 소리인지?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지만 마우스는 눈에 이렇게 잘 보일 때는 클릭이 되지만 화면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벗어날 때는 마우스로 이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화면을 벗어나는 데이터를 입력 안 해요. 있는 거 조금만 있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뭘 많이 해? 조금만 갖고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를 클릭 이런 것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북촌 이제 뭐 6경, 7경, 8경은 계속해서 자동체계를 이용해서 쭉 내리면 내려가 숫자가 증가되고 얘를 올리면 숫자가 감소돼요. 위로 올리면 감소되고 아래로 내리면 증가되고 그래요. 그럼 창덕궁은 내려볼까요? 여기 자동차 여기 점점점 마우스로 드래그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창덕궁 그대로 있는데? 일반 글자는 변동이 없어요.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 복사 똑같이. 근데 글자랑 숫자랑 섞여있는 거 있죠? 이건 숫자가 증가돼.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럼 토요일 창덕궁 옆에다가 토요일 하고 써보세요. 토요일. 토요일을 쓰셨어요? 자, 이제 토요일을 쓰시고 나서 토요일을 선택하고 점 있죠? 점. 얘를 드래그 해보세요. 어라? 얘는 좀 심상치 않은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막 바뀌죠. 그렇죠? 요일은 바뀌어. 1월이잖아. 오늘 1월 1월이잖아요. 그렇죠? 옆에다 1월 써보세요. 1월. 그리고 얘를 자동체가 이렇게 쭉 해서 내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다음에는 13월이 안 나오고 다시 1월로 돌아와. 맞아요? 올해 2015년이 60갑자로 뭐예요? 을미? 그럼 을미라고 써보세요. 을미년이니까 을미라고 써보고 얘를 자동 채우기로 밑으로 쫙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년에는 병신년. 발음이 좀 안 좋다. 무술년. 무술년에 또 무술 배워야 되겠다. 경자년도 있고요. 예. 을사, 갑진, 병호, 정미. 그러니까 이게 60갑자잖아요. 갑을 병정할 때 갑 이렇게.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무진년, 기사년 이런 식으로 60갑자 돌아요. 이런 거는 미국 사람이 쓰는 엑셀에는 없어도 우리말 엑셀에는 60갑자가 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나와요. 봄은 했더니 안 바뀌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더니 안 나와. 컴퓨터가 다 몰라. 컴퓨터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나봐. 예. 봄 그러면 봄. 그래서 봄이 왔어요. 이렇게 봄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거야.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디까지 되느냐 한번 잠깐 볼게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죠. 뭐. 사실은 저 뒤에 있는 건데 질문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파일. 왼쪽에 파일 누르셨어요? 저 밑으로 내 옵션. 옵션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기에 고급 고급 누르셨어요? 그럼 고급이라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데 쭉 내려가시면 한참 내려가야지 돼. 한참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옵션에 가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갔죠. 그렇죠. 고급에 가면 제일 끄트머리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이거야 이거 Sunday, Monday 이런 거 있잖아요. January, February 일요일, 월요일 1월, 2월 1사분기, 2사분기 자축인묘진사음 이런 거. 근데 옆에다가 목록 항목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봄, 여름, 봄하고 엔터 치고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추가 눌러보세요. 추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하나 들어갔어.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도 돼요. 뭐도 넣을까? 홍길동, 일지매, 이순신, 임꺽정 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뭐 사장, 이사, 부장, 과장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봄, 여름, 가을 한번 넣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봄 안 치고 뭐 가을서부터 시작해도 돼. 가을.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 자, 파일에 가서 어디?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어디?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추가하시면 돼요. 오른쪽에다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쓸게요. 5학년이라고 써봐. 5학년. 뭐 3학년이라고 써도 되고 4층이라고 써도 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랑 글자랑 숫자랑 뭐 5학년이라고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써도 되지. 뭐 우리 1층 이렇게 써도 되겠지. 하여튼 글자랑 숫자가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은 숫자가 증가된다고. 아까 5학년이라고 썼는데 5학년이라고 쓰고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 얘는 월은 12월이 끝이지만 학년은 몇 학년이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컴퓨터가.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6학년까지 끝내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 아까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6개만 별도로 추가해 놓고 확인 누르면 이제 6학년에서 다시 1학년으로 돌아오지. 그때는. 그러니까 꾀를 내야지. 꾀. 그러니까 미련하게 다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령을 알면 좋은 거예요. 요령. 자, 근데 그 요령도 중요하지만은요. 아무데나 제가 클릭해 볼게요. 아무데나.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그게 H에 어디든 A에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일단 클릭할게요.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사랑해요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여기는 서부여성발전센터 그 옆에다가는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옆에는 주말반 하고 써보세요. 주말반 사랑해요 라고 쓰고 서부여성발전센터 글자가 좀 많지만 써보세요. 옆에는 주말반 하고 쓰는. 그때 어떤 일이 생긴가 한번 보세요. 사랑해요란 네 글자는 보여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네 글자지만은요 컴퓨터는 얘를
8글자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말은 2개씩 먹어요. 주말반은 3글자지만 우리말로 3글자지만 6글자처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우리말로 8글자죠. 근데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아까 주말반 쓰기 전에는 보였는데 제가 주말반이라고 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꼬리가 잘렸어. 꼬리가 잘렸어요. 확인하셨어요? 아니 여기 옆에가 주말반을 쓰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 아니 저처럼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연습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볼게요. 일반적으로 한 칸에는 우리말로 4글자 정도 들어가요. 5글자가 다 안 보이고 4글자 정도가 나와요. 숫자를 쓰거나 알파벳을 쓰면요 8글자 정도 나와요. 근데 보세요. 제가 글자를 막 썼어요. 이렇게 막 썼어요. 길게 써줬죠? 이렇게 굿 모닝이라고 썼단 말이야. 굿모닝 썼어요. 근데 썼으니까 그 옆에다가 또 써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헬로우라고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됐어? 모닝이 가려졌잖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그게 B던 C던 D던 E던 상관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A, B, C, D 알파벳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이렇게 세로선이 얇게 하나 있어요. 있어요? 거기를 마우스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해보세요. A, B, C, D, B와 C 또는 C와 D 또는 D와 E 경계선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말씀하세요. B와 C, C와 D 다 글자와 글자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좌우 화살표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이때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왼쪽으로 가면 너비가 좁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넓어져요. 그렇죠? 넓어지면 어떻게 돼? 다 보이지 이제. 근데 너무 많이 펼쳐놓으면 흉하죠? 그럴 때 더블 클릭해보세요. 경계선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좁혀지든지 넓어지든지 해요. 알아서. 자 보세요. 지금 넓죠? 너무 넓죠? 이거 너무 넓잖아. 근데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좁혀지고. 이름 어떻게 돼요? 좁죠? 좁잖아. 그럼 더블 클릭하면 넓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요 셀에다 글자를 쓰는데 보세요. 여기는 이름을 쓸 거고 이름. 여긴 주소를 쓸 거란 말이에요. 주소를.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써요? 이름은 홍길동 이렇게 쓰면 되겠지.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런 건 아니잖아.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4글자만 써요. 김수한무 이만 쓰면 끝이야.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 이렇게 안 쓰거든요. 근데 주소는 어때?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일동 139번지 1호 이렇게 쓰잖아. 도로명 주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몇 번 몇 길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너비가 넓을 거 아니야. 주소는. 이름은 좁고 근데 이름을 넓혀놓으면 남고 주소를 좁혀놓으면 어떻게 돼?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펼쳐놓고 좁힐 건 좁히고 펼칠 건 펼쳐놓자 이거지. 그때 경계선의 너비를 조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B의 너비를 10으로 하래요. 그러면 B 보이세요? B? 여기 B 보여요? 거기다 오른쪽부터 B를 어떻게 하랬잖아 제가.
열 너비를 뭐 바꾸래. 너비를 어떻게 하래. 그럼 무조건 걔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무슨 메뉴가 떠요.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 자, 첫 번째 클릭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클릭은 뭔지 아시죠? 더블 클릭 뭔지 아시죠? 세 번째 드래그는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드래그. 근데 네 번째 뭐냐면 바로 가기 메뉴.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보세요.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하나 뜨죠. 이렇게.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있잖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 그걸 우리 컴퓨터 용어로 바로 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거를 적절히 잘 하면 금방 도사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게 다 떠요. 메뉴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잘 안 해보셨고 저는 허구한 날 했고 그게 차이가 나고 타자를 빨리 친다 느리게 친다는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하면 빨리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B에다 오른쪽 버튼 누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지.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너비라고 나와요. 열너비 누르셔가지고 10이라고 쓰세요. 10이라고 쓰고 확인 누르거나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B의 너비가 10이라는 너비로 늘어나요. B. 네. 그럼 A는 열너비를 1로 바꿔놔 보세요. A는 열너비를 1로 바꿔놔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A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눌러가지고 얼마? 1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면 된다고. 그럼 A가 어떻게 됐어요? A 열너비 1이니까 줄어들었죠? 그럼 1은 뭐고 10은 뭐예요? 너비를 제가 1로 바꾸세요 10으로 바꾸세요 그랬죠? 그 10이란 뜻이 뭐냐고. 무슨 크기? 글자 개수. 10 그러면 10글자 들어가는 공간. 우리말로 말고 우리말로는 5글자 정도. 숫자나 알파벳은 한 10글자 정도. 11개가 보일 수도 있고 9개가 보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너비를 10 그러면 10글자. 알파벳이나 숫자로 10글자 정도가 보이게 하나 이거지. 그럼 열너비를 20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글자 보인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이름이란 글자하고 주소란 글자 있죠. 얘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죠. 드래그 할 때 잘 보세요. 요 점에다 놓고 드래그하면 안 돼요. 이 점에다 놓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 굵은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글자가 이동돼. 그러니까 어디다 놓고 하는 거냐면 안에 이 네모 있죠. 네모 안에 굵은 테두리 십자가 뜨잖아요. 굵은 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블럭이 돼요. 블럭 했어요. 이렇게 안에 그리고 홈에 가서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자, 글꼴 맞춤 그룹이 있어요. 맞춤 그룹. 거기 가면 위에도 가운데가 있고 아래도 가운데 있는데 위쪽 거는 건들지 말고 왼쪽 거, 가운데 거, 오른쪽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 가운데인지 왼쪽인지 그림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그리고 크기를 좀 바꿔볼게요. 얘를 16 그럼 여기 숫자가 아까 11이었죠? 11
11에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 여기서 골라도 되고 여기서 골라도 되고 이렇게 골라도 되고 여기 올라가는 가, 큰 가, 내려가는 가, 작은 가가 있을 거예요. 큰 가 누르면 글자가 커지고 작은 가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16 정도로 두시면 돼. 16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제목은 큼지막하게 두거든. 뭔지는 잘 몰라도 눌러보시는 거 해보셨어요? 여기. 자, 화면을 제가 크게 놓고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세요? 여기 내려가는 거?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거든요. 종류별로. 그 중에 내가 14 그럼 14가 되는 거고 16 그럼 16이 되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요런 거 있다고. 요런 거 올라가는 가 큰 거, 내려가는 가 작은 거 있다고. 이거 올라가는 가나 내려가는 가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글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잖아요. 본래 크기는 얼마였는데? 본래 크기 11. 본래 크기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 나와요. 얼마로 나와?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11로 뜨잖아요. 11. 아까 엑셀에서 열너비 있었잖아요. 열너비에서 10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네, 10글자를 말하는 건데 아까 글자 크기에서 14라는 의미는 뭘까요? 글자 크기에서 14라고 아까 여기 14, 16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블럭 잡아서 14로 놓으세요. 16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인트라 그래요. 포인트. 10포인트, 14포인트, 11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보세요.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1포인트가 대략 0.351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포인트면 얼마다? 10포인트면 3.51mm 정도 돼요. 잘 안 들어오죠? 10포인트가 얼마나 크게 잘 대략 안 잡히죠? 3.5mm가 어느 정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생, 중학생 교과서 있죠? 일반적인 우리 소설책 그게 10포인트예요. 시집 있죠? 시집은 9포인트. 이 책 보세요. 이 책에 가면 본문 글자 있죠? 3 B 두 번째 셀에 북촌팔경을 입력한 후 이거는 10포인트보다 커요. 이 책은 어르신들 공부하는 책이라서 좀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여기 키보드를 사용하여 셀 포인터 이동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요게 10포인트야.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컴퓨터 책을 딱 살라고 가서 봤더니 글자가 보이잖아요. 본문 글자가. 그게 10포인트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보는 책은요. 본문 글자가 11포인트나 12포인트를 써요. 좀 크게 만들어야 잘 보이니까. 근데 시집은 글자가 좀 작아요. 동화책은 훨씬 크고. 그래서 10포인트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잡지 같은 데 보면 일반적인 글자 크기 있잖아요. 그게 10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엑셀은 11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크게 했을까? 여러분 한글 2007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잖아요. 문서 작성하는 거. 걔가 10포인트예요. 기본이. 근데 엑셀은 1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1포인트가 큰 이유는 숫자라서 엑셀은 숫자를 많이 입력하고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눈이 나빠서 11포인트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13페이지를 한번 볼 겁니다. 13페이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 구석에, 오른쪽 귀퉁이 꼭대기에 보면 X 닫기라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이전 크기로 보고 네모가 이렇게 겹친 게 있죠. 아까 그 누르면 창이 좀 작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배웠었죠. 아니면 얘를 끌고 올라가도 된다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X가 있고 네모가 있고 밑줄이 있고 물음표가 있고 올라가는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올라가는 물음표 옆에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또 내려가는 거로 바뀌어요.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이 메뉴, 리본 메뉴가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홈, 삽입, 뭐 페이지 레이아웃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레이아웃을 여기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클릭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또 다른 데를 만지면 쏙쏙 들어가. 이렇게 이 메뉴가 사라지니까 어떤 분들은 놀라시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나?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또 펼쳐지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요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메뉴를 노출시킬 거냐 숨겨놓고 쓸 거냐 이런 거예요. 왜 숨겨놓을까? 펼쳐놓는 이유는 뭐예요? 보기 편안하고. 그럼 왜 숨길까? 밑에 좀 더 넓게 쓰려고. 뭐 그런 거지.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이 이상해졌네, 어떻게 하면 원위치가 되지?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3쪽 꼭대기에 리본 메뉴 최소화를 클릭합니다. 다시 확장을 누릅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근데 컨트롤 F1번 누르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한대요. 여기 보세요. 리본 메뉴 최소화라는 것에 클릭하면 마우스 갖다 대니까 뭐라고 떴어요? 리본 메뉴 확장이라고 되는데 그 밑에 영어로 컨트롤 CTRL 더하기 F1번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제일 윗줄에 있는 F1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1번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해보세요. 화면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지. 근데 컨트롤 F1번이라는 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만 알면 되지. 이렇게 누르면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났다가 들어갔다가 하죠. 그런데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컨트롤 F1번 누르면 된대. 그럼 그때 잠깐 기억해 놓는 거예요. 두고두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잠깐 기억하고 한 번씩 만져보는 거지. 컨트롤 F1번. 들어갔네. 나왔네.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기억으로 남겠지. 그런 거예요. 컴퓨터는 머리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을 해요. 특히 타자 연습 같은 거는 머리에 기억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손가락에 기억시키는 거예요. 손가락에. 그래서 리을이 어딨니? 그럼 리을이 어딨지? 막 이러는데 손가락에 딱 갖다 대면 리을이 막 만져져. 키보드가 막 움직여진다고. 자, 보세요. 여기 홍길동은 멋지다라고 썼는데 제가 미음이 어디에 있고 지읒이 어디에 있고 디귿이 어디 있다고 머릿속에 기억한 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야. 알아서 글자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몸이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머리 기억시켜놔야지. 머리 기억시켜놔야 두고두고 쓰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지 뭐. 머리 기억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기억을 해?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 저런 거지. 옛날에 유명한 장수가 힘들다고 말을 타면 이 말이 술집을 들어간다며. 기생집으로. 그러니까 목을 쳤다며. 그래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일화 있죠? 그놈의 말이 머리로 기억한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한 거야. 그거 잘못 기억한 놈이지 그거.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는가 한번 또 볼게요. 15페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화면을 이렇게 크게 놓고 보여드리잖아. 이렇게 크게도 보여주고 작게도 보여드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어요. 여기 보기에 가면 보기라는 메뉴에 가면 확대 축소가 있어요. 확대 축소 보이세요? 중간에 돋보기 그림처럼 얘를 클릭하고 100%다 놓으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하다가 200% 보고 있으면 커지고 그다가 옆에 있는 100%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전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CTRL 누르시고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 휠 마우스 가운데 휠 있잖아요. 굴리는 거. 얘를 올리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시겠어요? 어떤 건지? 엑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다 그렇게 돼요. 이것도 돼. 얘도 이렇게 보세요. 아이콘이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죠? 바탕화면도 그래요. 바탕화면도 보여드릴게. 얘도 이렇게 아이콘이 커지고 작아지고 막 그래요. 컨트롤 키 누르고 굴려대면. 근데 막 이렇게 너무 커지면 고장났다 그랬어. 또 너무 작게 해놓으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바이러스 걸려서 또 그래요. 적당한 크기로 제가 두는 거예요. 자, 화면에서 조정하는 건데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날짜 시간 나오는 그 위에 빼기 더하기 있어요. 100%라고 되어 있는 자리. 그 더하기 누르면 커지고 빼기 누르면 작아지고 그래요.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저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엑셀에서 화면 왼쪽 밑에 보세요. 화면 왼쪽 밑에 시트 1번 보고 있죠. 시트 1번. 시트 2번 눌러보세요. 시트 2번 눌러보세요. 그럼 종이가 바뀌었죠? 이런 거지. 이게 회계장부인데 종 1번 누르다가 종 2번 간 거야. 종이 3번 가고. 종이 바꾸는 거예요. 종이. 왜? 1번에다 장난쳐놨거든. 연습했거든. 2번에 가서 새로 입력해야 돼. 1번은 1학기 성적 입력한 거고 시트 2번은 2학기 성적 입력해야 돼. 그러면 1학기 입력해놓고 밑에다 2학기 입력할 수도 있지만 1번 종에다가는 1학기, 2번 종에는 2학기 이렇게 입력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종이를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럼 그 종이를 몇 개까지 쓸 수 있느냐? 기본은 3장 나오지만 255장까지 나와요. 255장 넘어가면 안 늘어나요. 종이가. 그러면 뭐 하면 돼? 새로 만들면 되지. 뭐 처음부터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또다시 하는 파일이 나오지. 이런 거예요. 거래처가 A라는 회사 거래처가 있고 B라는 회사도 거래처가 있고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럼 시트 1번에는 A라는 회사, 시트 2번은 B라는 회사, 시트 3은 C라는 회사. 그럼 255개 거래처가 넘으면 어떻게 돼? 종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다른 엑셀을 다시 실행해서 또 만들면 되죠. 뭐. 자, 일단은 엑셀을 가지고 제가 조정하는 연습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계산하고 한번 해볼게요. 시트 2번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B 첫 번째 셀에다가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성적표. A의 첫 번째 쓴 게 아니고요. B의 첫 번째 썼어요. 그랬더니 A가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A하고 B 경계선 있죠. 얘를 눌러서 A를 좁혀 놓으세요. 이렇게 살짝 좁혀 놓으시면 보일랑 말랑 좁혀 놓으시면 돼요. A부터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되는데 보통 B부터 많이 써요. 사실은 B의 두 번째부터 많이 쓰는데 그냥 B의 첫 번째다 놓고 성적표라고 쓸 거고요. 세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학년, 반, 아니다.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수학, 합계. 옆으로 어떻게 쓰면 돼? 학번이라고 쓰고 새끼손가락으로,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 누르면 옆으로 가잖아. 학번이라고 쓰고 왼손 새끼손가락에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착 가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는 건 내려가는 거고 탭키 누르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옆으로 합계까지 쓰고 엔터를 탁 치면 학번 밑으로 뚝 떨어져요. 첫 줄은 옆으로 써요.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밑으로 쓸 거예요. A 대문자 A-001 A-002 B-003 C-005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치는 거예요. 대문자 A는 어떻게 쓰죠? 쉬프트 키 누르고 A 누르면 되죠. 영어로. 빼기는 어디에 있어? 빼기는 오른쪽 숫자판에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여기 이쪽에 여기 빼기 더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름은 그냥 쉽게 쓸게요. 10, 20, 30, 40. 마음대로 쓰세요. 숫자는 여러분 이쁜 사람 점수 많이 주셔도 돼. 요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엑셀에서 글자를 입력하면, 자료를 입력하면은요,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엑셀에서의 자료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 첫째, 텍스트라 그래. 텍스트. 글자니까 뭐냐면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거 혼합되어 있는 거 있죠. 숫자랑 글자랑 혼합되어 있는 거.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5학년 뭐 7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주소 이런 거 있잖아. 주소. 여기서 말하는 성적표, 학번, A-001, 뭐 홍길동, 합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우린 글자라 그래. 숫자랑 글자랑 결합되어 있는 거라든지 글자만 있는 거, 영어만 돼 있던 숫자, 우리말로 돼 있던 간에 이런 거를 다 글자, 텍스트라 그래. 텍스트. 두 번째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는 뭐예요? 숫자에 뭐 0에서부터 9까지 돼 있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쉼표가 찍힐 수 있죠. 쉼표. 천 단위마다 100만원 그럼 1,000,000 하고 쉼표가 찍히잖아요. 그리고 점도 들어가죠. 53.7 이렇게 점 들어가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지수형이라 그래. 지수형. 지수형은 뭐냐면요, 숫자가 너무 큰 거, 이런 거 보세요. 1 이렇게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동글뱅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1, 2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다섯, 23개네. 이렇게 나와. 이거 너무 길잖아. 이렇게 쓰면 1 찍고 동글뱅이 23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 지수형이라 그러는데, 이런 지수형을 쓸 때는 이건 숫자라 그래요. 근데 점이 2번 나오면 어떻게 돼? 5.3.7 이런 거. 그 글자야. 5.3.7이라는 숫자는 없잖아요. 5.3. 5.3은 숫자인데 5.3.7 그건 뭐야 이거는? 이거 글자라고, 이런 거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날짜. 날짜 뭔지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렇게 돼 있는 날짜. 그 다음에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거. 이런 것. 예. 숫자가 뒷자리가 0인 경우가 있고 0이 아니면 섞여 있을 때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1 곱하기 동글뱅이가 몇 개, 이건 아니죠. 이때는 뭐 방법이 없지. 그런데 얘는요,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와요.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썼잖아. 이렇게 딱 15자리까지만 표시돼. 15자리까지. 그 다음에는 다 0으로 채워줘요. 엑셀은 여기까지만 계산해요. 여기까지만 표시해줘. 그러니까 여기 있는 6은 사라져요. 6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엑셀은 오차가 있어. 오차. 이게 15자리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123조 4567억 8901만 2345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123조 돼요? 없잖아. 여러분 가정에서 100년 동안 벌어들이면 123조 벌어요? 그러니까는 엑셀이면 다 돼요. 꿈의 숫자. 1년에 한 100억씩만 벌어도 좋은데, 1년에 100억씩 벌면 100년이면 얼마 벌어? 123조 못 벌잖아. 이건희 씨야 돈 많은 집이니까 알아서 엑셀 말고 다른 거 쓰겠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엑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글뱅이가 100자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가는데 몇 미터냐 그러면 동글뱅이가 뭐 한참 나오잖아. 근데 엑셀은 15가지만 15자리까지만 인식을 해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다 0으로 채워버리고, 이렇게 긴 글자는 이렇게 숫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제가 막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탁 치면 1 곱하기 동글뱅이 49개 이렇게 표시되거든. 이걸 지수형이라고 한다고. 실제로는 있어. 실제로는 가보면 동글뱅이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너무 자리가 길잖아. 기니까 이렇게 알아서 지가 딱 줄여준다고. 근데 막 숫자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이거 봐, 잘려버렸죠? 잘려버렸잖아.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그런 이제 엑셀에 이제 좀 뭐랄까 마음 아픈 아픔이 있어요. 15가지만 표현한다. 15자리까지만. 자,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오류. 뭐라고 계산을 해야 돼. 명령을 줬는데 잘못 명령을 줬어. 그럼 오류가 나와. 오류가. 근데 보세요. 글자는요 왼쪽에 나와요.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에 나와요. 오류는 가운데 나타나요. 처음에 딱 나타날 때 가운데 나타나면 보고 너 오른쪽 가 그러면 오른쪽 가겠지. 근데 원래는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아까 여기다가 우리 글자 성적표라고 쓰고 국어라고 쓰고 영어라고 썼잖아요.
글자가 어디로 갔어요? 왼쪽에 갔잖아. 10이라고 썼더니 어디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여기다가 성적표 옆에다가 1 빼기 10이라고 써볼게. 1 빼기 10. 1 빼기 10이 뭐야? 1에서 10 빼면 얼만데? 마이너스 9라고 나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와요. 1월 10일. 1 빼기 10이라고 쓰면은 오케이 1월 10일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F 너비를 넓혀볼게요. 넓혔죠? 오른쪽 갔잖아. 여기 1월 10일 오른쪽으로 갔죠? 아까는 너비가 이렇게 안 넓으니까 왼쪽인지 가운데인지 오른쪽인지 구별이 안 됐지만 제가 너비를 넓혔잖아요. 일부러요. 그럼 보세요.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글자는 왼쪽에 가는데 날짜도 오른쪽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13시 00 13시 00 이게 뭐야? 오후 1시 엔터 치면 어떻게 돼? PM 오후 1시라고 나오네. 13시 얘도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간다고. 오른쪽으로 가는 애는 뭐다? 숫자냐 날짜냐 시간이냐 이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은 특성이 있어요. 계산이 돼요. 시간에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할 수 있고 숫자와 숫자, 날짜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아무데나 거기까지만 오늘 수업 마칠 건데 15 빼기 1 빼기 10 15에서 1 빼고 10 빼면 얼마? 맞아요. 계산하면 안 돼요. 2015년 1월 10일이야. 자, 우리 막내가 2000년 00 3월 9일날 태어났어요. 3월 9일날 00년 3월 9일. 그럼 이렇게 2000년 그러니까 2000 2000년 대신에 그냥 00만 써도 돼요. 쓰면 2000년 3월 9일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럼 날짜와 날짜가 나왔죠? 날짜가 나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15 빼기 1 빼기 10은 2015년 1월 10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엑셀에서 계산할 때는요. 는을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는 하고 15 빼기 1 빼기 10 했으면 어떻게 돼? 이때는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는 썼죠? 그 다음에 큰 날짜 오늘 날짜 빼기 키보드에서 빼기 누르시고 작은 날짜. 어느 게 큰 날짜인지 어느 게 작은 날짜인지 아시죠? 아, 현재가 크고 과거가 작은 거잖아. 2015년이 크고 2000년이 작잖아요. 날짜를 계산할 때는 덧셈은 몰라도 뺄셈을 할 때는 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를 빼야 돼요. 하고 엔터를 치면 저는 5420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D가 뭐예요? D는 왜 나와요? 어? 자, 보세요. 는 그 다음에 요거 마우스로 얘를 찍으시라고. D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 2015년 1월 10일이라고 되는 날짜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거기에 주소가 찍혀요. 자동으로. 그리고 빼기 그리고 작은 날짜 그 밑에 있는 날짜 있죠? 그러면 어느 날짜 빼기 어느 날짜가 되잖아. 그 엔터를 탁 치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요? 여기 저처럼 5420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은 요거 표시 형식에 가셔서 쉼표 찍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얘는 저장 안 해도 돼요.